이 그 동물권에 관한 이런 논의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면 이제 철학과 현실 그 편집회의를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제를 여러 가지를 선정을 해서 그중에 가장 그 요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철학적인 주제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동물권에 관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들이 지금 여기 계신 천명선 선생님, 김성환 선생님, 전희룡 선생님이라고 그 편집진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셨고, 그것이 뭐 평생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어느 시기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올라와서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관심을 가지셨을 텐데, 우선 이제 좀 이제 가볍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선생님들 개나 고양이, 요즘 그 반려견, 반려묘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의 일이라 뭐 어떤 이야기들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천명선 선생님부터 제가 왜냐하면 제 옆에서 먼저 보이는 네, 선생님이시니까. 네. 오늘 좀 신나게 뒤에 고양이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고양이를 그 5마리를 지금 현재는 네, 양육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마리예요. 근데 얘는 지난 겨울에 들어왔고, 네, 원래는 제가 캣맘으로 바깥에서 그 저기 밥을 주면서 한 6년 정도 돌보던 고양이인데 주차장에 살았어요. 네. 음,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밥을 이제 저희가 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밥을 주지 마라. 뭐 쟤들이 발자국을 차에다 찍는다 이런 이제 그 민원들도 좀 상당히 있었고 그래갖고 그전에는 또 제가 밥을 주던 다른 고양이들이 독살 내지는 이제 맞아 죽은 걸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대로 새끼 고양이 3마리랑 어미가 같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폭력적인 사건들이고 이제 제가 밥을 주기 때문에 그 밥 앞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밥 주는 밥자리 앞에다 일부러 사체들을 전부 다 갖다 뒀던 이런 사건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아주 많은 일들이 고양이하고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어떤 고양이들은 이제 인연이 되고요. 제가 이제 구조를 하려고 해서 모든 고양이들이 다 저한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인연이 되고 어떤 것들은 인연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좀 뒤에 있는 애도 원래는 그렇게까지 이제 그 사람 손을 타던 고양이가 아니었는데 이제 위기 상황에서 데리고 들어왔고 그러고 나서 상당히 적응을 잘해서 지금은 연구실에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동물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좀 아주 다르구나. 그러니까 같은 종의 고양이고 바깥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인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맺게 되는 게 굉장히 개별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개별적이라는 그냥 그런 배움 뭐 이런 것들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별 차원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거기에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역사가 개인사가 쓰여지는 것일 텐데, 예, 아무래도 동물들에 대해서 연구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연구하는 것과 달리 또 개별적으로 내게 다가오는 동물은 또 다른 의미일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예, 김성원 선생님은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만 개를 키웠었어요. 근데 예.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개 집에 평생을 묶어서 키웠던 것 같고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대에 가까운 그런 어떤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개를 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기보다는 친한 가축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인간하고 인간 아닌 동물을 구분하긴 했지만, 그래서 음식도 좀 먹다가 남은 거 주고, 그 다음에 집안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키우던 개가 쥐약을 먹고 죽었었는데,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동물을 키우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동물을 키우지 않았었거든요. 음,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키우는 게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는가 이런 주제를 철학 개론 시간에 선생님이 던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니 무슨 동물에게 영혼이야 이러면서 제가 동물과 잘 지낼 수는 있지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 그랬더니 교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영성이고 그 신의 형상일 텐데 동물들에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러면서 막 인간과 동물의 존재론적인 차이까지 거론해 가면서 이 동물을 무시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편견의 이야기들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참고 견뎌준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야말로 존재론적인 차이까지 거론해가면서 동물들을 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지금 선생님 그 강아지가 쥐약을 먹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동물들 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강아지하고 이별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나만 보면 딱 제가 대문에만 들어가면 막 2m씩 뛰는 너무나 그 나하고 같이 진짜 그렇게 살았던 강아지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별을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인간과 동물의 어떤 존재론적인 차이까지 거론해 가면서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밀어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생각을 그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보면서 아, 내가 이랬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한강의 채식주의자 보면은 그야말로 어린 시절에 자기 때문에 이 사철당 집으로 끌려간 강아지에 대한 얘기가 거의 20년 후에 나와서 자기 삶을 다시 바꾸는, 전면적으로 바꾸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나누는 어떤, 그리고 진심으로 삶을 나누는 것에 영혼이라는 말이 의미가 있다면 그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린 시절의 경험, 그리고 내가 개와 고양이하고 같이 살았던 어떤 그때 어떤 마음을 나눴느냐에 대한 그 경험과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희룡 선생님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저도 천명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추억이라기보다는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선생님들께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이 방에도 지금 두 마리 고양이가 한 마리는 제 바로 옆에 늘어져 있고 하나는 또 침대 위에 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방 밖에 다른 방에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밖에 오는 길고양이들 이제 여기는 파주라서 길이라기보다는 약간 들고양이라고 해야 되나 좀 하여튼 그런 거의 여기서 저희가 십몇 년을 살았는데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얼굴들, 고양이들의 얼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로 오고 또 어떤 아이가 저 새끼를 뵈가지고 또 요즘 굉장히 많이 먹고 와가지고 많이 먹고 가는 그런 다양한 그런 저희가 이제 임시적으로 이름을 또 붙여주죠.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아이들 또 안에 지금 집에서 같이 십몇 년, 아니면 10년 아직 안 되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고양이들, 또는 제가 학교를 가면은 학교에 이제 아까 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에는 학교에 고양이들을 또 밥을 많이 주잖아요. 학생들이 굉장히 잘 케어를 해주는데 그래서 거의 주차장에 차들은 고양이 침대 같이 되죠.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나가면서 이렇게 사람은 아니지만 하지만 예전에 어떤 고양이들과는 다르게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런 고양이들에 관한 지금 현재 진행형인 어떤 그런 추억이면서도 뭔가 그런 어떤 관계들 생각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10년 전, 15년 전쯤만 해도 개를 키우는 사람과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그 개를 키운다, 고양이를 키운다만 가지고도 성격이 얼마나 다른가라고 추론해 볼 수 있었는데 요즘 들고양들이 상당히 많고 들고양이들에게 마음을 주는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은 정말 의미가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동물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인간과의 관계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또 마음을 더 편하게 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요즘 왜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십니까? 거기 보면 남방 큰 돌고래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야말로 그 이 우영우가 변호사니까 돌고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혼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 마치 내가 내 안의 자유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우영우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 법적인 장치로 인해서 예를 들면 그 이제 제주 남쪽의 바다에 그 귀향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잠깐 나오는 건데도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마치 내가 내 고향을 찾아간 것 같은 느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성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게 됐는데요. 예, 뭐 동물보호단체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동물 보호가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야생동물 그리고 반려동물에만 관심을 갖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까지는 잘 살고 있음에 반해서 우리가 즐겨 먹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동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런 관심까지도 좀 촉발이 되면은 좋겠는데 거기에서 멈춘다라는 것이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 측면이었습니다. 예, 그쵸. 사실은 그 우리가 이름을 붙여준 동물들, 그래서 우리와 삶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사육하면서 이제 먹이가 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천명근 예, 예, 선생님 다른 얘기하세요. 선생님 말씀하시죠. 아니요, 선생님 하세요. 저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음, 보니까 윤리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동물들에게 도덕적 지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공리주의나 뭐 아니면 권리론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동물들에게 도덕적 지위가 부여될 수밖에 없고 그것도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야생동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즐겨 먹는 동물들 그리고 실험 대상이 되는 동물들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심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측면입니다. 이 문제는 천 선생님께서 사실은 이제 동물 실험을 하고 있는 동네에서 놀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철학적인 어떤 측면의 논의와 실제적인 측면의 논의들이 그러니까 약간 동떨어져 있을 때가 가끔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주 현실적인 이제 현장들을 물론 저는 실험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 필드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데 이런 그 과학적인 노력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이런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한 그 철학적인 근본적인 생각들은 당연히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철학적인 논의에서 나온 게 맞고요. 그리고 공리주의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동물 복지라고 부르고 있는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인 과학적이고 제도적인 노력들이 이제 시작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노력의 시작은 야생동물이나 반려동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동물들은 오히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먹는 동물들, 그다음에 실험 동물들이 아주 제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도적으로 보호 장치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반대로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있다는데 예를 예, 들면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떤 건 하면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송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동물들이 가축,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동물들하고 그다음에 그 실험하는 동물들이에요. 얘네들은 어떤 방식의 사육을 해야 된다는 것들도 구체적으로 계속 연구들이 되고 있고 그 기준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되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 같은 거, 특히 이제 인간들의 관심을 끄는 귀여운 동물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랑 같이 가까이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만큼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이제 그런 이미지에 가려져서 오히려 제도적이거나 아니면 그런 구체적인 어떤 그 사육의 기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더 가깝게 하고 더 뭔가 이렇게 막 그 보호하는 운동도 좀 더 해주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관심도 확 가져주는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아주 실제적으로는 그런 기준들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동물, 그러니까 복지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그 받는 고통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이제 어떤 본성들을 좀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보호해 주는 거 안에서는 오히려 더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동물들이 반려동물들하고 야생동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물론 두 개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시하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제도에서 벗어나 있다가 이제 제도권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는 역사상 그냥 있었던 관계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약간 제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보호하기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로 보자면 2010년대 이후라고 보거든요. 그전에는 아주 그냥 그럴 거라고만 생각하고 제도적으로는 완전히 없었던, 반려동물이라는 동물 그 자체가, 이 표현 자체가 법에 들어오는 건 2020년이 돼야지 들어오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리한테는 없었던, 그 제도상에서는 없었던 거죠. 근데 물론 제도가 만들어져야만 그 동물들의 삶이 인간 사회에서 더 그 좋으냐, 조금 더 나아지는 옛날보다, 그런 것만은 아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이나 그 야생동물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비해서는 제도권에서 좀 떨어져 있는 거고,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다음에 나와야 되지만, 근데 제도라는 게 과연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지 인간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인지, 인간을 제어함으로 인해서 그게 과연 동물한테 좋아지는지에 대한 결과적인 것들은 아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동물에 대한 인식이 정말 우리 사회만큼 빠르게 변하는 사회도 없을 겁니다. 마치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동물들에 대한 관심들이 그러니까 분명하게 빠르게 이것이 이 동물권이라는 것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어쨌든 우리와 같이 살기 시작하니까. 근데 김성원 선생님이 제시하신 문제는 살짝 결이 다르다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지금 그 기준들이 마련돼 있다. 야생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해서는 기준들이 마련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가축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소위 먹는 동물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그래서 이 논쟁 이것이 제대로 잡혀 있냐, 좀 더 철학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김상원 선생님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제 후배 중에 그 약학을 한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이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일찍 그만두고 이제 결혼을 해서 그냥 살아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그 실험을 하는데 기준에 맞게 실험을 했겠죠. 그런데 쥐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정말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기준과 이런 문제하고 상관없이 나타나는 철학적인 문제일 것 같아요. 김성원 선생님 좀 받아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니까 가축들의 경우에는 마음껏 뛰어놀다가 우리의 식탁 위에 올라올 수가 없는 구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간에다가 최소한의 어떤 투입을 해서 동물들을 살찌워 가지고 고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동물들은 아무리 기준을 지킨다라고 하더라도 고통을 원천적으로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고 반려동물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반려라는 말 자체가 함께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기꺼이
예뻐하고 좋아하고 그럼에 반해서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가축이고 우리가 먹을 대상이고 고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예, 개들 못지않게 상당히 뭐 의식도 자의식도 있고 이런 존재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동물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지 반려동물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예.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굉장히 이 지금 김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도대체 어떡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우리가 체계를 잡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는 반려견, 반려묘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천 선생님 말씀은 그들이 오히려 드러나서 예쁜 모습만 드러나 있지 그 뒤에 동물학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사회적으로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를 주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진짜 고통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존재에 대해서는 그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의 어떤 방식으로 사육하는 것은 아무리 먹는 것이라고 해도 삶의 과정이 그야말로 없는 그렇게 해서 먹어서는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지금 김성원 선생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 같은데 전 선생님께서 동물복지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